네, 마감 스포트 시작 전 오후장 뉴스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인 GB300이 3분기에 출시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GB300에는 HBM뿐만이 아니라 소캠까지 같이 탑재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국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고요. 또 그와 동시에 호재가 있습니다. 최근에 HBM과 D램의 가격이 인상됐는데 HBM4 가격이 기존의 HBM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더 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다라는 증권가의 보고서가 나왔고요. 결국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수익성이 좋아질 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주가는 떨어지지만 외국인이 특히 SK 하이닉스를 크게 매수하고 있는 것을 보아 이러한 소식 덕분에 가격의 하방이 방어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오후에 나온 소식인데요. 이 중국 대변인 측에서 미중 다음 관세 인하는 세계 경제 회복에 좋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두 가지 키워드는 미중 관세 인하가 한 차례 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점과 세계 경제 회복에 좋을 만큼 인하의 폭이 더 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겠죠. 시장이 지금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때문에 조금은 공포감에 도사리고 있지만 이러한 소식이 지수의 반등을 좀 이끌어줄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고요. 또 SKT의 해킹이 사실상 전 가입자 모두가 피해자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2,695만 건이 유출되면서 가입자를 넘어서 IoT, 사물 인터넷에 포함된 유심칩까지 모두 다 정보가 해킹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러한 소식과 함께 국내 보안주들 들썩였으나 지금은 상승분을 반납한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시죠. 또 다른 뉴스 보겠습니다. 워닝 로보틱스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로봇 핸드인 이 알레그로 핸드 V5가 유럽의 국제 규격 마크인 CE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워닝 로보틱스의 모 회사가 워닝 홀딩스이기 때문에 워닝 홀딩스 지금 일봉 흐름 한번 볼게요. 자, 이 소식이 나오면서 분봉상 슈팅이 강하게 나왔고요. 자, 현재도 상승분을 좀 반납하긴 했지만 여전히 두 자릿대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지 않은 만큼 이렇게 두 자릿대 급등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로봇주도 오늘 많이 흔들리는데 워닝 홀딩스는 좀 나홀로 살아남는 것을 보아서 다음 차세대 대장주가 될 수 있을지도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시죠. 다음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ESS 기업에 전격적으로 투자하면서 SK 이터닉스가 앞으로 회복이 기대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ESS 기업의 지분을 20% 정도 인수했고요. SK 이터닉스는 이 ESS 사업뿐만이 아니라 태양광하고 풍력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국내 풍력, 재생에너지 수혜 섹터에도 이터닉스가 포함이 되고 있죠. 지금 시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풍력 쪽에서 SK 이터닉스가 11%대 급등이고요. 대명 에너지 같은 종목들 상한가 직행 성공했습니다. 금양 그린파워나 태움 그리고 유니슨 같은 종목들도 오늘 빨간불 켜고 있긴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고 있는 좀 섹터가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서 이쪽에 대한 시선 이번 주도 조금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체크해 볼게요. 마지막 뉴스는 오늘 코스피 거래량 1위가 바로 마니커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브라질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국내 브라질 닭 수입이 없어질 거다, 당분간 금지다라는 소식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닭 가격에 대한 인상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의 거래량 1위가 마니커다라는 점이 너무 놀라워서 이 이슈를 좀 들고 왔고요. 시장이 아무래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급이 몰리는 곳이 제한적이라서 마니커 쪽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같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발 이슈일지 조금 더 들고 가봐도 좋을지 잠시 뒤에 알아보시고요. 마감 스포트 시간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자,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사실 아시아권 내에서도 대한민국 시장이 더 낙폭을 크게 보이고 있으니까요. 1%대 넘게 빠지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입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커플링 되어가는 건지 싶은데 두 분과 함께 지금 뭘 봐야 하고 이런 시장에서는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 것인지 초점 맞춰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일산본부점 송태현 과장,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과 함께 하시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뭐니 해도 오늘 시장이 어떻든 간에 대체거래소 8시부터 스타트하잖아요. 그때부터 대장으로서 움직였었던 종목군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재생에너지 쪽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이쪽으로 잡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으로 보죠. 자, 첫 번째 대선 TV 토론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있었고요. 정말 많은 키워드들이 등장을 했고요. 결국에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화두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오전장 굉장히 핫했고요. 자, HD 현대 엔솔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워낙 하나솔루션 등등등, SDN 등등등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HD 현대 엔솔도 큰 종목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하나솔루션과 함께 살펴보는 종목이고 이제 막 추세 형성을 시작했기 때문에 궁금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송태현 과장님. 태양광이 대내외 이슈와 함께 이렇게까지 강한데 그렇다면 이렇게 상승형 음봉이 나왔을 때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당일 기회를 주는 것인가에 대한 관점 잡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슈의 강도로 본다면 다 했는지 아니면 더 할 강도인지 궁금해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사실 태양광이 한 번 이 자리에서 하나솔루션에 대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태양광에 대한 업황은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었었고 그때 당시에 사실상 뛰어들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태양광 섹터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국내외적으로에 대한 모멘텀은 생각보다는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미국 쪽에서에 대한 부분으로부터 긴가민가 혹은 의심에 대한 눈초리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것이 이번에는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는 조금 더 확신으로 많은 부분 변했던 것 같고요. 대신 그만큼에 대한 주가는 바닥에서부터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하나솔루션과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차이는 실적에서 조금 더 나뉘어진 것 같아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 같은 측면이 하나솔루션 대비는 많이 부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 자체가 많은 부분 낮아져 있었다가 요 근래 이제 이 대선을 앞두고 이제 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각을 받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호가가 얇고 이러한 이제 이 부분에 기인해서 많은 부분 올라가기 시작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더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내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얼마만큼이나 이런 흔들림을 버티면서 먹을 수 있을지 여기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은 보수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미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반등력 자체가 50% 이상이 이 반등이 그렇죠. 나왔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과연 내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5에서 7%씩 막 흔들렸을 때 과연 내가 버틸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은 조금은 애매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렇게 이쪽으로 대한 접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차라리 음봉이 났을 때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을 때 접근을 하는 게 비교적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수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하게 되면서 대량 거래량이 역시나 이 고가권에서 터지게 되면 그때는 다 도망가야 되니까 그거를 계속 지켜볼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그렇다면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모두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좀 낙폭을 보였을 때, 조정을 보였을 때 기회로서 바라보자라는 의견이셨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유진 부장님. 말씀해 주셨어요. 송 과장님께서 하나솔루션이 좀 많이 올랐고 이전부터 추세를 형성했거든요. 채널이 살아 있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인데 기회를 조금 더 하나솔루션만큼의 여력을 보면서 접근하는 방식이 어떨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의견은 매수 의견이고요.
지금 차트만 보면은 지금 2배 가까이 오르긴 했는데 한 맞아요. 보름 사이에. 네, 근데 신규 매수에 나서기 쉽지 않아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월봉으로 보면은 자리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22년도에 뭐 최대 실적 찍을 당시에 신고가 향해서 다시 가고 있고 거래량이 좀 세게 붙었다가 최근 좀 조금씩 줄고 있어서 이때쯤에는 조금 거래량 줄 때, 좀 조정받을 때 네. 귀에 모색하기엔 좀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일부 조정 나올 수 있고 차익 매물 나올 수 있겠지만 워낙 많은 악재가 쌓여 있다가 풀리면서 나온 매수세기 때문에 조정폭이 그렇게 셀 것 같진 않습니다. 큰 조정을 바라지 않고 신규 매수에 나서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미국 태양광 모듈 업체인 그 퍼스트 솔라 주가도 한 달 만에 50% 정도가 예. 올랐고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적인 인식 속에 오랜 기간 되게 무관심 속에 방치됐었던 주가이기 때문에 최악은 끝났다는 인식에 이렇게 주가가 폭발적으로 나타났던 걸로 보이는데 보통은 이럴 경우에는 좀 따라잡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불안할 수는 있죠. 초반이었으면은 당연히 따라잡는 게 맞겠지만 그래서 오늘 좀 음봉이 나오기도 했고 거래량이 조금씩 줄고 있어서 며칠 조정세가 나올 수는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격도도 굉장히 크게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좁히는 과정 좀 나올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좀 분할로 접근하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중국 견제로 보조금 정책이 예상보다 좀 우호적이고 주택용 쪽 위주로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 공급가행 인식도 좀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단가도 좀 올라갈 수 있어 보여서 당분간은 좀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질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국내는 아직 정책 방향이 딱 정해진 건 아니긴 하지만 워낙 눌려 있었던 쪽이기 때문에 신재생 쪽에도 좀 우호적인 바람 불어올 수 있어 보이고 실적도 1Q 바닥 찍고 네. 좀 올라갈 여지가 커서 지금 자리에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이격도를 좁혀가는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것에 있어서 오케이 사인. 두 분 모두 의견이 그럼 동일하네요. 흐름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조정 시에는 좀 적극적으로 챙겨볼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종목으로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성 SDI인데요. 미국 IRA 수정 법안이 하원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반대표가 더 많았다라고 하죠. 자, 그렇게 되면서 한숨 돌린 건데 딱 한숨 돌린 걸로만 생각해야 할지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삼성 SDI를 우리가 챙겨왔는데 유중 개별적인 소식이 있잖아요. 유중가가 14만 원으로 확정이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밀어줄 수 있는 힘을 확인한 건지 궁금해지네요. 저는 그렇게 크게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예. 않아요. 물론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을 확정을 하게 되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얼마만큼이나 이제 주주들이 이응할지 이건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과연 업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 계속 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배터리 업계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요. 전기차에 대한 캐즘에 대한 부분도 일부 있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 그리고 연초부터 나왔던 이제 배터리 업계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미국이 아닌 이제 유럽 쪽에서부터에 대한 변화가 바람이 불 것이다라는 관측도 계속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크게는 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는 과정 속에서는 결국은 이제 배터리 업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돌파의 창구는 미국에서 중국과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중국산을 아예 배제를 하게 되고 이제 한국산은 모두 다 채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ESS라는 지금 그나마 살아있는 업황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격적으로 나아간다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것 모두 다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하고 2차 전지에 들어간다? 그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수의 관점을 드리고 트레이딩 관점을 얘기를 드리는 것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주가에 대한 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섹터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 순환
순환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워낙 2차 전지가 많은 부분 하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10% 남짓한 상승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충분히 2차 전지가 많은 부분 하락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부터에 대한 반등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배터리에 관련된 산업에 좋은 국내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서도 한 번쯤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10% 정도의 혹은 10% 언더 5% 7% 사이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가지면서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세를 우리가 바라본다라는 관점이 아니네요. 단기 트레이딩적으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장대 양봉이라고 표현하기 좀 뭐 할 수도 있겠네요. 5에서 7% 정도 한 구간 정도의 목표를 잡고 접근은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업황에서 확실히 엔진이 돌아가야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수급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신 부장님, 사실 일봉, 주봉, 월봉, 연봉으로 보면 꽤나 지금 하락 추세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오늘 5%가 튀었거든요. 고점으로 본다면. 근데 티도 안 나요, 사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그래도 이 정도까지 반응이 나왔다라는 것에 어느 정도 의미 부여하시는지 궁금해요. 크게 의미 부여는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오르는 거는 뭐 특별히 어떤 뭐 환경 변화가 있어서 오르는 거로 보이진 않거든요. 뭐 유증가액이 뭐 14만 원으로 정해졌고 뭐 이제 1.6조 정도 규모의 조달이 좀 확정되면서 바닥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로 정도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또 보면은 뭐 신주인수권하고 뭐 선물 차익거래 이런 물량도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러했다는 정리 물량 그리고 또 워낙 바닥에서 기고 있었던 터라 좀 일부 업황 변화 가능성을 보고 들어오는 매수세도 조금은 있다고 보입니다. 지난주에 IRA 법안이 좀 하원에서 폐지 뭐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뭐 곧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단은 그 하원에서 부결되면서 멈춰진 상태고 근데 다만 트럼프의 폐지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직 끝났다고 보긴 어렵지만 또 여기에서 뭐 한편으로는 뭐 국내 배터리 업체들한테 크게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긴 하고요. 근데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넘어야 할 산도 많고 전기차 시장 전방도 뭐 그런 걸 무마할 정도로 굉장히 뭐 폭발적으로 판매량이 올라가는 정도는 아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뭐 삼성이나 뭐 LG 엔솔, 그러니까 둘 다 뭐 이런 큰 업체들도 바닥권에서 쉽사리 턴 못하고 있는데 이 정도 오르는 거 정도로는 아직 뭐 전체적으로 섹터 전체적으로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긴 좀 어렵다. 나서자 하긴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아주 긴 장기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바닥권에서 좀 모아가는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한다. 큰 의미 부여는 두고 있지 않는다라는 의견이네요.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열어둘 수 있다 정도의 코멘트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가보죠. 이제 니파 바이러스입니다. 주의보가 이루어졌어요. 치사율 75%, 좀 무섭긴 한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중국이나 홍콩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코로나19 재확산 소식까지 좀 더해지니까 시장에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런 관련주들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휴마시스 필두로 저희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미 다른 종목들 뭐 수젠텍이라든지 상한가 안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종목군들도 많이 움직였고요. 자, 사실 질병의 측면 그리고 인간의 공포심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이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대두될 수 있는 종목군은 맞잖아요. 그런 관점 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지 관점 정리해 주신다면요. 충분히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휴마시스라는 이러한 이 종목 자체를 가지는 건 조금은 애매해요.
이 순위 자체가 애매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젠텍이라든지 아니면 셀리드라든지 아니면은 랩시노믹스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이 순서가 테마에서 형성이 될 때 1등, 2등, 3등, 4등 이게 순서가 매겨지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휴마시스가 사실 테마할 때는 가장 강한 1, 2등, 1, 2, 3등 안에서 하라고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거래량이 많은 부분 터지게 됐었고 그리고 국내 시장이 사실상 지금 조금의 분위기가 미국의 신용 강등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조금 좋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와 정방향이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조정이 나오게 되고 반대로 이런 테마적인 부분에 조금 더 차관을 많이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하게 될 텐데 저라면은 만약 휴마시스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됐을 때 종가 기준으로 접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종가 때 이제 많은 부분 정리를 하게 되고 현금으로 마련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게 될 텐데 종가에 접근을 하게 됐을 때 계속 이런 양봉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래량으로 이제 찍히느냐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좀 들어갈 것 같고요. 만약 내일에도 이러한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이 지수에 대한 움직임 좋지 못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름도 그려볼 수가 있게 될 테니까 그 대신 갭을 먹었을 때에는 저라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수익 실현하고 나온다. 이런 전략으로 짧게 이런 매매로서 접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한번 볼 수 있는 쪽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무디스 강등 소식 나오고 미국장은 이제 오늘 밤 스타트가 되는 거라서 반영시켜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 있어서도 지수 정방향보다는 오히려 이런 종목군의 움직임에 더 여력이 생기는 건지 시나리오 여력이 생기는 건지 싶네요. 자, 우리 신부장님께서도 이쪽에 있어서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도 지금 매수 의견이고요. 네. 코로나 재유행 때문에 테마로 좀 오르는 건 맞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좀 실적 시즌이 끝나갔잖아요. 네. 거의 끝났죠. 네, 실적 시즌이 끝났고 뭐 이럴 때는 좀 내러티브 성격의 종목들이 좀 올라갈 개연성이 좀 커지는데요. 여기에 지금 뭐 반도체도 좀 어떻게 보면 소위 표현하면 좀 힘들고 죽쓰고 있고 하니까 이럴 때 좀 이런 종목들이 좀 활기를 칠 것 같긴 합니다. 또 정치 테마주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요새는 뭐 인물에 맞추기보다는 뭐 정책 이런 쪽에 변동이 크게 나오는 걸 봐서는 이런 코로나 테마 이런 진단 관련주들도 좀 어떻게 보면 축적성 멘트긴 하지만 좀 주가는 우상향 쪽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이긴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뭐 휴마시스보다는 뭐 시젠 이런 쪽도 좋게 보고 있는데 시젠이 실적도 좀 좋게 나왔었거든요. 최근에 현금도 많고 어떻게 보면 저PBR 종목 컨셉으로 좋게 봤었었는데 이게 좀 진단 관련주에 좀 엮이긴 했었지만 과거에는 얘가 좀 대장격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대장격인 애들 혹은 좀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 애들 위주로 좀 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난 상황에서 정말 이슈에 민감한 쪽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면 충분히 접근은 가능하다라는 두 분의 의견이 나오네요. 근데 두 분의 의견 좀 더 종합해 보자면 확실히 이제 이 테마를 이끄는 대장 종목에 집중하는 것으로 의견 받아봤습니다. 자, 앞서 반도체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희 지금 반도체 한번 가볼까요?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대형주 장세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놓고도 해석할 부분은 많아 보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다시 반도체로 돌아오는 건가 싶었던 수급이었는데 아무래도 매크로 상황이 지수가 너무 올라오긴 했어요. 4월 초에 2200대였는데 벌써 지금 2600대니까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 가운데 SK하이닉스도 살짝 탄력 둔화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증권가에서도 말이 많아요. 반도체는 버릴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지금 사냐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애물단지죠. 애물단지. 네, 너무 이제 섹터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낼 때는 짧은 사이에 엄청나게 주기는 하는데 그것을 놓치게 되면은 사실상 1년을 갖고 있어도 손실을 보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는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부터에 대한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속도는 급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업황 자체에 대한 득등락 이러한 의견이 계속 갈리고 있는 게 사실 보게 되면 이제 1분기 때, 2분기 때에 대한 실적의 바닥을 다지고 3, 4가 올라가는 이러한 그림이었었는데 이것이 지금 이 관세 영향 때문에 1분기 때를 선구매 때문에 막 지금 땡겨놨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2분기 때가 지금 사실상 그 이후에 어떻게 나오는지가 지금 조금 애매해지는 구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일부는 이미 반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아직 더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업황에 대한 부분이 애매모호해졌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 자체는 미국하고 어쨌거나 중국하고 관세에 대한 부분에 우려가 완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우려가 완화된다는 말인즉슨 결국 반도체 섹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수출에 대한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뒤로 밀렸거나 아니면 강도가 약해졌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어쨌거나 지금 반도체가 지수는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아직도 거의 바닥권에서부터 살짝 드는 이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러한 이 IT 투탑을 우리가 분할 매수로서의 접근은 계속 유효는 하다. 하지만 급할 거는 하나도 없다. 급할 거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9만 원 정도가 깨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매수를 다시 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역시 똑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SK 하이닉스나 전자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최소 옆으로는 행보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그런 구간 속에서 반도체 소부장이 조금 더 유의미하게 많은 부분을 움직이게 될 거니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많이 필요하다. 다만 반도체 소부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회를 주는 종목들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증명을 해내고 있는 종목들은 생기고 있다. 예를 예. 들어서 두산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아니면 파크 시스템즈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업황이 썩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실적 좋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추가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에서 좋아질 만한 애들이 많이 생길 거다. 그런 종목군들은 생각보다 조금 더 업사이드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외국계 쪽에서도 뭐 주목하고 있는 반도체 종목도 많고 하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반도체주를 예쁘게 바라보고 있지 않네요. 자꾸 나중으로 미루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옆으로 횡보만 해도 잘 버티고 있는 거다라는 구간이라면 그 횡보 중에서도 좀 더 내려갈 때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SK 하이닉스는 지금 탄력 둔화 구간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차트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놓아주고 더 아래에서 한 18만 원대에서 잡아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네, 근데 하이닉스 차트만 보도 네. 뭐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원래 이렇게 큰 종목들은 매크로에 움직이는 종목이고 좀 그렇죠. 기술적 분석이 좀 의미가 없긴 한데요. 예. 지금 20만 원 뚫고 올라가기 힘들 정도로 반도체 쪽엔 되게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늘 빠지는 건 왜 그럴까 했을 때 뭐 미국 신용등급 강등 뭐 이슈도 네. 있겠지만 중국의 기술력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이에 중국 국내 업체들이 좀 설 자리가 점점점 이뤄지는 거 아닌가 좀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감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엮여서 좀 빠지는 거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영향이 많긴 한데 이 중국 이슈는 언제나 있었던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에서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근데 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부담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좀 위협이 될 수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예의주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중을 확 늘리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안 가져가기는 쉽지 않고 적정한 비중을 좀 가져가야 나중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좀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이게 확 올라갔을 때 이걸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비중 정도 자기가 좀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비중 정도는 가져가자. 그렇다고 비중을 확 늘리는 거는 좀 봐가면서 예.
하자는 의견이고요. 중소형 종목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크게 우려 있진 않아요. 이 정도 밸류에이션은 뭐 더 버틸 수 있고 여기서 낙폭도 크지 않을 수 있고요. 다만 중소형 종목군은 좀 선별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나름 경쟁력 있는 업체 잘 선별해서 뭐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뭐 이스페타시스나 뭐 파크, 뭐 테크잉,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업체들 예. 좋게 보고 있고, 네 적당히 싣고 대응하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사실상 바라보게끔 하면서 언제 튈지는 모르겠고 또 튀면 또 무섭게 튀고 소리 예고 없이 튀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비중은 어느 정도 생각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크로 이슈와 함께 연동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요. 앞으로의 반도체 흐름도 그때그때마다의 움직임으로 챙겨보고요. 지금은 살짝 관망 모드도 같이 보이네요. 업황적으로는 긍정. 정리하겠습니다. 자, 좀 내리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점검해 보죠. 현재 구간 8.26%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저가가 8.94%까지 빠졌거든요. 거의 그 저점 부분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로봇주는 가요. 원익홀딩스. 물론 이제 새로운 뉴스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물론 좀 가다가 살짝 빠진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16%대 상승은 보여집니다. 원익홀딩스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가려는 듯 하다가 아마 최근에 고개 들었을 때 이제 가나보다 해서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8% 넘게 빠집니다. 성장주 단에 있어서는 좀 무리라고 보는 심리일까요? 논리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신용평가 강등을 하게 되면서 금리에 대한 부분이 다시 네. 올라가게 됐잖아요. 그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성장주에 대한 부분이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익이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요즘 흐름 자체가 좀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익이 조금은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간 로봇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예전에는 휴머노이드보다도 포커싱이 맞춰지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움직였다면 지금 이번에 로봇이 올라갈 때에는 조금 더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뉴스플로우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조금 더 많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로봇주들이 다시 움직이게 된다 하더라도 레인보우가 다시 이러한 예전의 주가의 탄력도로 보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힘들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로봇에 대한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접근을 하고 들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레인보우를 택하느니 다른 종목군들을 저는 택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는 저는 선택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닌 고영 같은 경우에도 저는 오히려 접근을 조금 더 가능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한 번 시세를 크게 줬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요 근래에 다시 한 번 더 거기까지 가는 부분을 기대를 한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차트가 살아있는 로봇주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이러한 이제 매매에 대한 수급이라는 이런 부분이 유입되기보다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로봇에 대한 때가 만나면 잘 갈 걸 아는데 사실 이쪽도 실적 기반이기보다는 뉴스와 이슈 재료 기반이기 때문에 그 때를 정말 잘 봐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떤 관점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때 한번 들어줬던 수급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언제였냐면 5월 14일 수요일이었네요. 이때 들어왔다가 예쁜 조정인가 싶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내려간 거라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평가 붙일 수 있을까요?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 한 121선까지는 좀 열어두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저는 매수 의견이긴 한데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 해서 121선 정도를 바라보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는 의견을 주고 있고요. 로봇주 중에서는 이게 오른 게 크지 않은 것 치고는 좀 오늘 많이 빠지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삼성전자 이런 어쨌든 뭐 관련된 물량도 좀 있지 않을까. 전자가 오르면 좀 레인보우가 조금 더 세게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긴 한데 그런 물량도 있어서 오늘 좀 유독 빠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국내 로봇주가 뭐 실적보다는 뭐 숫자보다는 뭐 내러티브 성격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현재는 맞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저는 좀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났으니까 매수 기회로 잡자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레인보우나 뭐 유일로보
뭐 로보티즈처럼 좀 대기업 산하에 있는 종목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끄러져도 대기업. 네. 다시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쪽이 빵빵한 쪽으로 로봇주도 보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이시네요. 두 분의 관심주까지 좀 들어봤으니까요. 판단 잘 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감 스포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